저는 4월 4일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이 미친 자 윤석열 무리가 제2의 이렇게 계엄을 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리 없이 지나갔고 무사히 이렇게 어떤 순리대로 탄핵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우려했죠, 그죠? 거치들은 이렇게 만약 인용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이렇게 권한대행을 시켜가지고 또 계엄을 한다. 그렇게 저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패거리는 기각을 너무나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어떻게 조치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기각만 믿고 있었는 거야. 그런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꽝 지르고 난리가 났대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우리 민주 세력한테는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요. 또 뭐 윤석열 밑에 있는 그런 뭐 비선한 이런 인간들이 막 기각이라고 밖에 보고를 못했을 것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한테 객관적인 정보가 안 올라간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윤석열이가 보는 게 맨날 뭐 신혜식이 뭐 고성국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확신감을 가지고 막 코인팔이 하려고 무조건 기각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패거리가 다른 수를 쓸 필요성을 못 느끼게끔 돼버린 거, 그건 아주 고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독재 세력을 몰아내고 극우 세력을 몰아내고 친일 매판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는데 이제는 8구 능선을 넘어섰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뭐 저 혼자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죠, 그죠? 파기 재판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또 오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민주진영에서 이렇게 파기 재판은 아예 그냥 뭐 언급도 안 해요,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뭐 어떤 질서대로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모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고 아주 이렇게 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기 테러죠,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탄조끼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트럼프도 이렇게 뭐 길을 서져서 듯이 이렇게 사실 얼굴하고 이런 부분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경호원들이 뭐 밀착 경호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탕 하는 사고 유의 대응이지, 진짜 이렇게 어떤 전문 스나이퍼가 동원이 된다면은 총기 테러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총기 테러 가능성보다 지금 대선을 치르면은 많은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어떤 그 승용차로, 승합차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장 테러, 저는 이게 더 가망에서 많다 생각해요. 참 뭐 저도 꼭 이런 얘기를 하나 마음이 편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장해가지고 어떤 이재명 대표한테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월 4일 이전에야 자기들 뭐 기각을 믿고 있는 바람에 아무런 액션 안 취했다면은 지금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면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요거 두 개, 특히 요거는 뭐 특히 이렇게 반작용, 사회 혼란 리스크 너무 크죠, 그죠? 이것도 뭐 계획에 위장을 한다 해도 이것도 사실은 많은 어떤 뭐 비용과 어떤 움직이는 어떤 세력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전두환 정권 때 그 뭐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팩트로 그냥 굳어져 있는 사실들이 있죠, 그죠? 일본에서
그 반도체 기술을 LG가 이렇게 빼오다가 그 기술을 빼온 그 교수, 그죠? 일본 측에서 볼 때 스파이가 되겠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측에서 볼 때는 뭐 진짜 뭐 애국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남매가 그 일본 측의 사주에 의해서 도로에서 이렇게 뜸버터 이렇게 교통사고 위장으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뒤에 그 반도체 관련 기술이 어디 들어갔다? 시역그룹으로 들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청와대도 개입을 하고 그때 뭐 안기부도 개입을 하고 그때 보안사죠. 보안사가 개입을 한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렇듯이 이런 교통사고를 위장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그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뭐 안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 근데 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어떤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한 게 이겁니다. 파기자판. 그죠? 어쨌든 이거는 오악스럽기는 하지만은 법질서 내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파기자판을 때리면 우리 전 국민이 걸게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완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짓을 저는 저 세력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번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기각만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막 자기들 입장에서는 망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파기자판 음모를 씌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 혼자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걱정을 안 해요. 이야기도 안 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고등법원 고심에서 이렇게 유죄가 났을 때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온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떠들어댔잖아요. 저 혼자만. 근데 지금 결국 물론 고심이 무죄가 돼서 그 시나리오가 작동할 필요성이 없어졌지만은 그 음모가 맞다고 드러난 셈이 되었잖아요.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정세 분석의 방향성이, 그죠? 맞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오늘 날짜예요. 그죠? 4월 22일 날. 지금 벌써 오늘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심리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그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 전원 합의체예요. 근데 민주진영인 노태학 대법관은 스스로 이렇게 회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피고가 요구하는 건 기피고, 법관이 스스로 나는 지금 자기 안 돼서 물러나는 게 회피입니다. 회피를 해버렸으니까 지금 13명이 지금 심리를 한다는 소리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중에 10명이 보수 쪽이에요. 노태학 대법관이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는 오늘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4명의 어떤 합의심에 넣었다가 조의대가 해가지고 다시 전원 합의체 넣었다는 거. 뭐 국민적인 관심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거는 지금 대법심은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야 되는 거고, 전혀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 볼 수도 없고, 고심에서 무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99.9%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이다 하면서 저런 합의체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13명의 건의를 빌려가지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집을 넣으려고 지금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혼자만의 어떤 기후 같은 이야기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그림의 얼개가 지금 잡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노영희 변호사는 뭐 좋은 신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뭐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뭐 대통령 당선되면 소추가 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추의 개념에 지금 하고 있는 재판도 금지해야 된다는 설이 다수설이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한 뭐 밑거름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던데 되게 나이브한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뭐 이용우 씨라는 분도 뭐 오히려 뭐 전원합체 들어간 건 좋은 거다 이렇게 하던데 저는 파기 자판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저는 이걸 밑거름이라고 보냐면은 지금 고심 무죄가 언제 났습니까? 바로 엊그제죠, 그죠? 3월 26일 날 고심 고등법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 이때 고등법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검찰이 지금 상고를 했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상고장을 제출하는데 7일 걸려요. 근데 검찰이 바로 끝날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시간을 줄이고 속도를 내고 있은 거지. 그러면은 두 번째 이렇게 이 고법이 어디다가 대법에다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내야 돼요. 소송 기록하고 점검물을. 요 기간이 14일 걸거든요. 14일. 근데 이것도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이틀 만에 이거 두 개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지금 검사가 지금 상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고장을 냈으니까 상고 이유서 왜 상고를 한다고, 그죠? 그걸 또 제출을 해야 돼요. 상고 이유서, 그죠? 상고 이유서를 내는 게 보통 20일 걸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검찰이 바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고한테도 통지가 가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통지가 가고 또 상고 이유서에 대한 또 뭐 답변도 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시간들이 통상적으로 한 2달 걸려요.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요거 뭐 단순히 더하면 이게 뭐 지금 뭐 48일인데, 그죠? 또 이렇게 통지하는데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통지를 양자한테, 검사하고 피고한테 통지를 하는데 보통 수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또 통지된 날로부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통지가 한 7일은 걸린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더 해봐요. 7, 14, 20도 하면 한 48일 정도 걸리는 이런 일들이 벌써 다 마무리되어 버리고, 4월 22일이니까 불과 거의 한 2달 걸립니다. 보통 이것도 짧은 거예요. 2달 걸리는데 불과 뭡니까? 한번 봐요. 이거 26일 만에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니, 파기자판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야, 못할 거야, 이렇게 나이브하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저들은 이렇게 경까지 한 인간들이에요. 미친 자들이에요. 무슨 짓을 못합니까? 자기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하는 거 뭡니까? 6월 3일 대선날 또는 대선 전날 이렇게 대선 직전에 파기자판을 해버리면 대법원이 직접 핵을 때려버리는 거라. 유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럼 누가 됩니까?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이때 지지율이 높고 설사 이날 투표까지 했다 치더라도 다 무효표가 돼버리고 차점자, 그다음 국힘 후보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한동훈이다. 제 뭐 그냥 뭐 제가 재미삼아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꿈을 꾸고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꿈에는 한동훈이가 이렇게 국힘 쪽에 후보가 되었더라고. 어쨌든 이걸 전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차점자를 달리고 있던 국힘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이
일고 진짜 두 쪽으로 나뉘어지고 내란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보수적인 대법관들인데, 옛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기억나세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거는 간섭헌법이다. 그죠? 간섭이란 말은 있어도 간섭헌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헌법에는 그냥 성문헌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문헌법, 미국 이런 말은 있지, 어떻게 간섭헌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반복이 되면 그게 관행이 되고, 그게 어떤 사회 구성들의 이렇게 어떤 그 동조를 얻으면 그게 하나의 관습이 되고, 뭐 아들은 뭐 부모한테 효도된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근데 그 간섭 자체도 법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워낙에 이렇게 법규처럼 된 거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뭐 복양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간섭법이라고 하는데, 간섭헌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데 간섭헌법이라는 억지스러운 말까지 지어내어 가면서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그때 뭐 9명 중에 6명이 뭐 서울에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보수들의 이익, 어떤 뭐 자기들의 이익을 지킨 그런 자들인데, 이 파기자판 이거 못하겠습니까? 저는 하고도 남을 자들이라고, 어떤 대부분의 구성이 그렇고, 지금 이거 하는 게 벌써 수상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합의심에 넣었다가 저런 합의체 넣어버리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 뭐 지지율이 50%를 뭐 돌파하고 하니까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지기현 판사는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잖아요. 근데 왜 가만두고 있으세요?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면은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어떤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도 있지만 이거 잘 안 돼요. 고소나 고발로는 안 됩니다. 그냥 가장 법 체계내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간명히 할 수 있는 게 탄핵입니다. 탄핵을 왜 안 해요? 판사가 법률을 위반했는데, 일수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하는 법률을 위반을 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내란범을 위해서. 그럼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 심우정이 탄핵하고 지견이 탄핵하고 탄핵해버려야 됩니다. 한덕수 탄핵하고 최상목이 탄핵하고. 그래서 대법관들한테도 강력한 어떤 미연의 시그널을 줘야 돼요. 당신들도 엉뚱한 재판하면 말도 안 되는, 그죠? 어떤 법 체계를 무시하고 파기자판 하면은 바로 탄핵한다는 그런 어떤 결기와 어떤 민주당에 국민이 뒤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 어떤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지위와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를 막론하고 다 힘의 원리의 지배를 가장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 다음이 뭐 법이고 질서고 도덕이고 양심이고 인격이고 그래요. 저는 어떤 자도 어떤 힘의 원리의 어떤 지배를 벗어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 성직자든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든 어떤 성인 같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힘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밖에 없다는 걸 저 혼자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헛질을 하면은 바로 탄핵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한다 하고 세게 나가니까 헌재가 압박을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 어떤 전국에서 핵심은 뭐 윤석열이 체포하고 김건희 체포하고 내란 수사를 철저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지금 내란에 꽂혀 있다는 거죠. 국정농단입니다. 핵심은 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의 큰 흐름 속에서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하나 튀어나온 게 내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정농단이에요. 가장 핵심은. 그래서 하나 튀어나온 게 뭐다? 내란이다. 계엄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핵심이 뭐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이다. 누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그죠? 인사 개입하고 지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장관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 개입하고 했잖아요. 김영삼. 그죠? 이건 사업을 지 맘대로 수주하고 양평 고속도로 희귀하고 지가 하는 업체 21거래 밀어주고 마약 밀수에도 연루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에요. 권한 없는 자가, 선출되지 않은 자가 윤석열을 등에업고 이렇게 국정농단을 했다는 거, 그것도 명태균에 의한 국정농단이죠. 물론 김건희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도 전성배의 국정농단이죠. 이 전성배가 신천지하고 사이가 좋다 하더라고. 통일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통일고 윤영호하고 윤석열이를 대선 직후에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그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리커버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신천지하고 통일교를 정식 교단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그 말이 통일교를 정상적인 종교를 한국에서 인정해 준다, 저는 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김건희 국정농단, 명태균이 국정농단, 전성배 국정농단, 그것도 최상병 수사권 같은 거 특검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각종 선거법 위반 특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죠? 탄핵이 된 마당에 저들은 어떤 수술을 쓸 수가 있다? 총기 테러 또는 교통사고 위장 테러, 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대법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 보수들이 야합을 해 가지고 친일 내국 세력들이 야합을 해 가지고 파기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더 이상 민주당이 자고맹하지 말고 직무유기 하지 말고 있는 권능을 다 써야 된다. 그죠? 그거는 바로 탄핵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이해찬 전 총리 사건은 고심에서 대법원 결과 나오기까지 34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3월 26일, 6월 3일 두 달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죠? 충분히 이 안에 결과를 내면서 당연히 고심 인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파기 환송도 아니라, 파기 환송하면 다시 고심 갔다가 왔다 갔다 뭐 올해 말까지 가버리니까 파기 재판을 하고도 남을 자들이라는 거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냥 상식대로 흘러가겠지, 그냥 법 질서대로 그냥 흘러가겠지. 이때까지는 운 좋게 그렇게 되었지만은 자기들이 어떤 기각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앞으로는 우물쭈물 할 시간 없습니다. 정강석가같이 빠르고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렇게 뭐 김문수나 이런 뭐 인간들이 뭐 나경원이는 지금 떨어져 나갔죠, 그죠? 뭐 탄핵을 30건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더 강하게 뭐 거부권을 만 한 번을 했다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